시장의 이제 업사이드는 매우 크게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가장 뜨고 있는 분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그냥 계속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 초기 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요즘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민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따라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지 이 고민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최근도 매일경제 기자고요. 저희 신문에서 가장 가상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을 잘 아는 기자로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매일매일 네이버에 매일코인이라는 코너도 네.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있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사실은 뭐 가상자산의 전부니까 비트코인의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뭐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만 16,600달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4,0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165% 정도 올라왔는데요. 올해 그냥 계속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들한테 좀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10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만 한 62.5% 정도 올랐습니다. 주봉을 좀 보시면 재밌는데요. 10월부터는 지금까지 주봉 단위에서 음봉을 나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이후로 주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만 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1일 비트코인이 잠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4,000달러 선에서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행보하면서 저희가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과매수 지표인 RSI가 일봉 레벨에서 75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보통 70 이상이면은 과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92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었는데 횡보하면서 그리고 또 조정을 거치면서 70선 가까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RSI라는 과매수 지표가 70선을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75 정도면 떨어졌어도 약간 과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지금 당장 지표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아마 오후에 지금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이제 자산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더리움 이런 자산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에 들어서는 유독 비트코인만 상승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알트코인 중에 일부 코인들은 분명히 확 튀긴 했어요. 근데 알트코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을 볼 때 점유율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그 투자자분들은 보통 도미넌스라고 그냥 영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통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오를 때 못 오르다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 초기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다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을 때 잠깐 멈추고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로 여러 개를 나눠봤을 때 상승장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나 홀로 독주를 네. 하다가 어느 정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점유율을 좀 빼앗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그 상승장의 초기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냥 차트상으로만 상승장 초기라고 보기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이 유독 오르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ETF가 좀 꺾이고 맞습니다. 있죠. 자, 이 ETF가 뭐 중요한 건가요? ETF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선물 ETF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현물 네. ETF는 그동안 없었고, 자이언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가 돼 있겠지만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집합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선물은 이제 선물 지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현물을 살 필요가 없지만, 현물 ETF는
현물을 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걸 담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ETF가 워낙 궁금하다 보니까 네. 현물 ETF를 좀 물어봤었는데 금 ETF도 국내에 뭐 상장이 하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투 운용에서 하고 있는 게 상장되어 있는데 설정된 금액만큼의 금을 한국거래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박 기업으로.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뭐 여기저기에 좀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나오면 현물 비트코인들을 수탁 업체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관들이 사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물 ETF의 개념은 꼭 이 비트코인을 내가 당장 사지 않아도 펀드에 대한 운용이 가능한데 현물 ETF가 들어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실제 그 비트코인들을 사서 모아둬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ETF를 사들여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TS, HTS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뭐 국내에도 출시가 되면 국내 투자자분들도 MTS를 쓰면서 HTS를 쓰면서 ETF, 비트코인 ETF를 사면서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별게 아니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한 5년 정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봤을 때 보통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투자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좀 위험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이제 코인 시장을 넘어오려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팔고 예수금이 들어오기까지 이틀이 걸리고 그렇죠. 그 이틀 걸린 걸 다시 뺀 다음에 그다음에 통장을 또 이제 코인 거래소랑 연결된 통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K뱅크? 근데 이게 뭐 또 보통 쓰시는 통장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업비트는 K뱅크, 뭐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지금 카카오뱅크고 비싸면 농협이고 이런데 이 돈을 한 번에 또 입금시키지도 못해요. 또 한도가 또 있어요. 한도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코인을 내 투자 자금을 코인 갖다가 주식 갖다가 이러는 게 뭐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복잡하구나. 거죠. 너무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MTS가 생기면 바로바로 살 수가 있는 거고 예수금을 뭐 주식 팔아서 바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닥 투자하는 공격적인 성향분들이 비트코인을 담았는데 MTS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ETF를 살 수 있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뭐 한 80%, 70%,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70%, 80% 담으시는 분들이 나머지 10%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위험 투자자들을 놓고 코인 시장이랑 이제 주식 시장이랑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주식 투자자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넘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니까 시장에 이제 업사이드는 매우 크게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주식과 코인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주식에 투자한 돈을 코인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귀찮고 번잡한 프로세스를 좀 거쳐야만 했다면 이 현물 ETF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주식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물론 ETF를 통해서 섞는데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입돼서 들어올 만한 자금들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10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고민되냐?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해서 올랐는데 이게 이미 다 선반영이 돼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막상 내년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 불안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기자인 제가 이렇게 뭐 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뭐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느낌에 따라 좀 얘기를 드리자면 내년에도 일단은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가 통과될 것으로 보통 예상되는 날은 1월 10일 정도로 예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업계에서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1월에도 뭐 ETF 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ETF가 통과된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 실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확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느낌상이라보다는 과거랑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현재 10월부터 이제 아까도 주봉을 얘기했는데 주봉을 보시면 8주째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2020년 9월에도 한번 상승장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7주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조정을 겪었다가 6개월 동안 주가가 주당 10%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동안? 맞습니다. 2017년이 아마 국내에 처음
우리가 네. 비트코인을 알게 된 상승장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6주 연속 양봉이 9월 말부터 나왔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9월 말, 요때도 9월 말이었고, 그러네요. 2020년도 네. 9월이었고, 네네. 올해도 10월, 그러니까 9월 말에 네. 10월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는 9월 말, 2017년에는 9월 말부터 6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좀 짧았어요. 한 달 정도 네.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번에도 적어도 뭐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한 달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초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차트만 보고 그런 거는 아니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그래도 탈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뭐 주식보다는 약간 좀 상품의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금처럼. 그렇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고 이런 경향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봉이 좋은 모습을 보이던 흐름에서는 잠시 조정을 거친 뒤에 좀 당분간 네. 대대적인 상승장이 나타나는 경향이 경우가 있었다. 좀 네. 많았다. 네, 그것을 좀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질문지에는 없는데 한 가지 좀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반감기가 내년에 있는 건가요?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반감기는 뭐 비트코인에 네. 한 번에 채굴했을 때 채굴에서 나오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네네. 시기를 얘기하는 네. 거고, 반감기의 이슈는 사실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핸드폰이 만약에 생산된 네.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오르겠죠. 일정하면 가격이 오를 네.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쪼개서 나눠서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네. 쪼개서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는 달러 또는 원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가격이 올라서 수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내가 갖고 싶은 만큼의 비트코인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데, 개수는 줄어들지만. 네. 근데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도 네네네. 있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건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왔다는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네. 때. 그러면 뭐 그런 과학적인 뭐 수학적인 걸 떠나서 적어도 사람들은 또 가격이 오르겠구나 하는 분들의 기대가 분명히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가격이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견은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에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왔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에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좀 수요가 몰리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상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상 자산들 다 포함해가지고 좀 어떤 코인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무조건 비트코인을 얘기 드립니다. 상승장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꾸준히 그냥 묵묵하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벌더라고요. 상승장이 지나가 보면 결국은 내 코인은 언제 갈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기우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트코인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요. 안 가면 이제 뒤늦게 다른 거 타시다가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장에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가장 뜨고 있는 분야는 RWA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완전 처음 들어보네요.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분야인 거예요. 물론 이제 STO 같은 분야가 있는데 STO보다 이제 범주가 조금 넓은 RWA 안에 STO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RWA는 블록체인에서 그냥 민간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자산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앙 차원에서 올리는 게 STO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뭐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근데 이 블록체인이 디지털 세계 상에서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실물 자산은 진짜 이게 가치가 측정된, 전통적으로 측정된 것들을 연결하면 블록체인에 있는 가치를 조금 전이시켜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체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무언가 체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노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약간 그런 거네요. 뭐 이게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어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이먼 CEO도 비트코인은 뭐 범죄자들이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댓글에서 제가 많이 봤던 게 코인을 어디다가 쓰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약간 돈 투기하는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그러한 오해가 있으니 실제로 뭐 부동산 조각 투자 이런 거 요즘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물 자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가상 자산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얘가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실제 실물 자산이 그쵸, 가격이 맞습니다.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은 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현실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RWA라는 기술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네, 그와 맞습니다. 관련된 알트코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만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술적인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에는 최근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가상자산이 더 주목받는 시기가 곧 한 번 더 올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나와서 해설 부탁드릴게요.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